매일 홍시 2개씩 드셨던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일까요? 할머니 한 분이 아침에 홍시 2개를 드셨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참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3시간 뒤 화장실 가려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119를 불렀어요.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상인의 3배 속도였어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본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혈액 속 어떤 성분이 정상보다 2배 넘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은 안 먹었어요. 다만 건강하라고 매일 홍시를 드셨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시가 문제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콩팥 기능과 노년기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윤태경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홍시 드시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한 해에도 수십 명씩 계세요. 여러분께서 좋다고 믿고 드시는 홍시가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홍시가 내 몸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홍시 드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이신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혈압약 하나 드시는 것 말고는 건강하셨어요. 가을이 되니까 시장에서 홍시를 한 박스 사오셨습니다. 상인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시면 기운 나고 건강해진다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기뻐하셨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홍시를 2~3개씩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좋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엔 스스로 일어나는데 그날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괜찮았던 산책길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옆에서 자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깼어요. 여보,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대답도 못하고 가슴만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심박수를 쟀는데 분당 190번이었어요. 정상은 60에서 100입니다. 3배 가까이 빠르게 뛰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고 의료진이 놀랐습니다. 혈액 속 칼륨이라는 성분이 정상의 2배 넘게 쌓여 있었어요. 칼륨이 많으면 심장이 제대로 못 뛰고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 드셨냐고요? 할아버지는 약은 혈압약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뭘 많이 드셨냐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홍시요. 매일 2~3개씩 먹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이 콩팥이 약하다는 걸 모르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조금 높다는 얘기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콩팥이 약하면 칼륨을 못 내보내요. 홍시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매일 먹으니까 몸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심장이 멈출 뻔했던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홍시를 끊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다리에 힘이 다시 돌아왔어요. 심장도 정상으로 뛰기 시작했고 산책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홍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받으셨어도 수치를 자세히 안 보시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홍시를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가족들한테 공유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홍시가 독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팥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이 약하면 홍시는 시한폭탄이에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릴까? 홍시 한 개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필요 없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콩팥이 약하면 못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액 속에 계속 쌓여요.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이상하게 뜁니다.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어요. 다리 팔에 힘도 빠집니다. 더 쌓이면 심장이 멈춥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랬죠. 새벽에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홍시를 매일 2~3개씩 한 달 동안 드시니까 칼륨이 정상의 2배 넘게 쌓였던 거예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시 먹고 며칠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더래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처음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혼자 못 일어나서 남편한테 부축받아야 했대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뭘 많이 드셨냐고요? 생각해보니 홍시밖에 없었어요.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던 거죠. 그날부터 홍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2주 지나니까 계단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내 콩팥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거기 보면 크레아티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콩팥 수치예요. 정상은 1.0 이하입니다. 만약 1.2 이상이면 콩팥이 약한 거예요. 그럼 홍시는 하루에 반 개만 드세요. 1.5 넘으면 아예 드시지 마세요. 더 위험한 게 곶감입니다. 곶감은 물기를 빼서 만드니까 칼륨이 홍시보다 3배 많아요. 콩팥 약한 분들은 곶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개만 먹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조심하셔야 할 약이 있어요. 약봉지 보세요. 거기 성분 이름 쓰여 있죠? 만약 칼륨 보존한다는 약이면 홍시 먹으면 안 됩니다. 약도 칼륨 쌓이게 하고 홍시도 칼륨 많으니까 같이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약 드시는 분들은 약사나 의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쓰러졌지만 옆에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바로 119 불렀으니까 살았어요. 만약 혼자 사셨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콩팥 수치 꼭 확인하세요. 모르고 먹다가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위입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홍시를 잘못 먹으면 위에 돌덩이가 생깁니다. 진짜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위 속에 생겨요.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완전히 막힙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왜 그러냐면 홍시에 탄닌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위산이랑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많잖아요. 탄닌이랑 바로 만나서 금방 굳어버립니다. 김선의 할머니가 그랬어요. 72세이신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홍시를 드셨어요. 아침 식사 전에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고 좋았대요. 한 달쯤 그렇게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묵직했어요.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홍시 먹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윗배가 딱딱하게 뭉쳤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뭔가 덩어리처럼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왔어요. 정말 아팠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대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 속에 돌덩이가 보였습니다. 크기가 손가락 2개만 했어요. 이게 위 출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제거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내시경으로 조금씩 부수고 빼내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소화제 먹고 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원인이 뭐였느냐? 공복에 먹은 홍시 1개였어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먹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김선의 할머니는 그날부터 홍시를 끊었어요. 다시는 공복에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밥 먹고 최소 30분은 지나야 해요.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탄닌이 음식이랑 섞여요. 그럼 위산이랑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삼키지 마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침이랑 섞이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한 입 먹고 20번은 씹으세요.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더 가요. 특히 위 수술 받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위가 작아졌으니까 더 막히기 쉽거든요. 위염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가 약하면 홍시 먹고 속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홍시보다 다른 과일 드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홍시는 당분 덩어리예요.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홍시 1개에 각설탕 5개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된다는 거예요. 먹고 15분이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 1시간 뒤엔 또 확 떨어져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오제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66세이신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오후만 되면 출출하셨대요. 그래서 홍시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달달하니까 기분도 좋고 배도 든든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홍시 먹고 나면 처음엔 좋은데 1시간쯤 지나면 어지러웠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휘청거렸어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혈당을 측정해 봤어요. 홍시 먹기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30분 뒤에 재니까 엄청 높게 나왔어요. 정상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2시간 뒤에 다시 재니까 이번엔 너무 낮게 나왔어요.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어지러웠던 거예요.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가 더 악화됩니다. 합병증도 빨리 옵니다. 눈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신경도 손상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홍시를 혼자 먹지 마세요. 반드시 견과류랑 같이 드세요. 아몬드 5알이나 호두 3알이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이랑 단백질이 당 흡수를 늦춰줘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니까 몸이 편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홍시 1입 먹고 아몬드 1알 먹고 이렇게 번갈아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오제오 할아버지도 이렇게 바꾸니까 어지러운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는 절대 먹지 마세요. 특히 8시 이후에는 안 됩니다. 자기 전에 혈당 올리면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혈당도 높아져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아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당을 잘 써요. 소화도 잘 되고요. 점심 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녁은 피하세요. 여기까지가 홍시가 독이 되는 3가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콩팥, 위, 혈당. 이 3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홍시가 왜 위험한지 아셨을 겁니다. 콩팥, 위, 혈당 이 3가지죠.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실천법을 정확히 지키셔야 해요.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올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새벽에 쓰러졌던 분이요.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알았어도 응급실 안 갔을 겁니다. 김선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돌덩이 생겨서 고생하셨잖아요. 이것만 지켰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오재호 할아버지도 그래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던 분이요. 이 3가지만 알았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가족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고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절대 혼자 먹지 마세요. 홍시를 단독으로 먹는 순간 여러분 혈액 속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분이 폭탄처럼 터지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또 확 떨어져요. 이게 1시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충격을 받아요. 오재호 할아버지가 바로 이랬습니다. 홍시를 간식으로 혼자 드셨거든요. 먹고 30분 뒤에 어지러웠어요. 1시간 뒤엔 온몸에 힘이 빠졌고요. 왜 그랬을까요? 혈당이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식은땀은 나고 손은 떨리고 정신은 멍해지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는 더 악화되고 심장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과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생존 규칙입니다. 아몬드 5알, 호두 3알, 캐슈넛 4알 중에 하나 고르세요. 홍시 한 입 먹고 견과류 하나 먹고 이렇게 번갈아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뭘 하느냐?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폭탄이 천천히 터지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췌장도 놀라지 않고 심장도 안정적이에요. 어지럽지도 않아요. 오재호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지러운 게 사라졌습니다. 힘 빠지는 것도 없어졌고요. 같은 홍시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홍시 혼자 먹지 마세요. 반드시 견과류와 함께요. 이거 안 지키면 오재호 할아버지처럼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이 생사를 가릅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홍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홍시 1개인데 아침에 먹으면 괜찮고 저녁에 먹으면 위험해요. 식후에 먹으면 안전하고 공복에 먹으면 응급실 갈 수 있습니다. 김선의 할머니 기억하시죠? 위에 돌덩이 생긴 분이요. 이분이 뭘 잘못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홍시를 드셨어요. 위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홍시가 들어가니까 탄닌이 위산이랑 바로 만났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1달 동안 그렇게 먹으니까 위 속에 손가락 2개 크기 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게 위 출구를 막았습니다. 소화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통증이 어땠겠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답니다.
내시경으로 사흘 동안 조금씩 부숴서 빼냈어요. 한 달 동안 죽만 먹어야 했고요. 만약 김선의 할머니가 식후에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위에 음식이 있으면 탄닌이 음식이랑 섞이거든요. 위산이랑 직접 안 만나니까 안전해요. 그냥 타이밍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규칙을 정해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첫째, 공복에 절대 먹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 금지입니다. 둘째, 반드시 식사 후 30분 지나서 드세요.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해요. 셋째, 저녁 8시 이후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혈당 올라가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혈당도 높아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아침 식사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이때가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당도 잘 쓰고 소화도 잘 되고요. 점심 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녁은 피하세요. 김선의 할머니는 이제 홍시를 아침 식사 후에만 드십니다. 공복엔 절대 안 드시고요. 그랬더니 위가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속 쓰림도 없어졌습니다. 같은 홍시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져요. 타이밍 틀리면 김선의 할머니처럼 위에 돌 생기고 내시경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공복 금지, 식후 30분 후, 저녁 8시 전 이 세 가지 꼭 지키세요. 세 번째, 내 콩팥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콩팥 수치를 모르고 홍시 먹는 건 눈 감고 절벽 앞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박영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새벽에 가슴 움켜쥐고 쓰러진 분이요. 이분의 문제가 뭐였느냐? 본인이 콩팥이 약하다는 걸 몰랐어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긴 했는데 자세히 안 봤거든요. 의사가 콩팥 수치가 조금 높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홍시를 매일 2~3개씩 한 달 동안 드셨어요. 홍시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상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약한 콩팥은 못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액 속에 계속 쌓여요. 한 달 뒤에 박영수 할아버지 혈액을 검사했더니 칼륨이 정상의 2배 넘게 쌓여 있었어요. 칼륨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제대로 못 뜁니다.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어요. 심하면 멈춥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새벽에 쓰러졌을 때 심장이 정상의 3배 속도로 뛰고 있었어요. 몇 분만 늦었으면 멈췄을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콩팥 수치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알긴 아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세요. 없으면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결과지에 보면 크레아티닌이라고 있어요. 이게 콩팥 수치예요. 정상은 1.0 이하입니다. 만약 1.2에서 1.5 사이면 콩팥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홍시를 하루에 반 개만 드세요. 만약 1.5가 넘으면 콩팥이 많이 약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홍시 아예 드시지 마세요. 곶감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약봉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성분 이름 있을 겁니다. 만약 칼륨을 보존하는 약이라는 말이 있으면 홍시 먹으면 안 돼요. 약도 칼륨 쌓이게 하고 홍시도 칼륨 많으니까 같이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약 받을 때 약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 약 먹을 때 홍시 먹어도 되냐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홍시를 끊었습니다. 칼륨 낮은 과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리 팔의 힘도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만약 계속 홍시를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콩팥 수치 확인 안 하고 홍시 먹는 건 러시안 룰렛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새벽에 쓰러지고 싶지 않으시면 반드시 콩팥 수치부터 확인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홍시를 안전하게 먹는 3가지 생존 규칙. 첫째, 견과류와 반드시 함께 드세요. 둘째, 공복 금지 식후 30분 후 저녁 8시 전까지만 드세요. 셋째, 콩팥 수치 1.0 이하 확인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홍시는 안전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응급실 갈 수 있어요. 오재호 할아버지, 김선혜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모두 이 3가지를 몰라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실천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홍시는 좋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 풍부하고 눈 건강, 뇌 건강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콩팥이 약하면 칼륨이 쌓여서 심장이 위험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새벽에 가슴 움켜쥐고 쓰러질 수 있어요.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갈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면 위석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김선혜 할머니처럼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당뇨 있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어떨까요? 건강검진 결과 확인해서 내 콩팥이 괜찮은지 보세요. 콩팥 수치 1.0 이하면 안전해요. 1점이 넘으면 반 개만 드세요. 1.5 넘으면 아예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30분 지나서 드세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견과류랑 꼭 같이 드세요. 홍시 1개에 아몬드 5알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엔 먹지 마세요. 아침 식사 후가 제일 좋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1가지 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사하세요. 밥, 반찬, 국 드시고 30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홍시 1개와 아몬드 5알을 준비하세요. 홍시 1입, 아몬드 1알 번갈아 가며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것만 해도 안전하게 홍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꺼내서 콩팥 수치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먹다가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응급실 갈 수 있어요. 혈압약 드시면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약 먹을 때 홍시 먹어도 되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면역력 지키는 과일 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기 안 걸리고 체력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나와요. 오늘 내용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홍시 잘못 드시고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홍시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